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선에 이슬 선생님을 뵈러 왔어요. 이슬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슬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도 하고 웨딩도 하고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님이랑 이제 르세라핌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선생님이 또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을 또 사진 보는데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또 약간 저번 영상에서 입었던 건데 이런 느낌 핑크 메이크업을 한번 받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느낌대로 너무 좋아요. 이슬쌤의 약간 시그니처 메이크업. 그 와중에 약간 이제 우리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제 이슬쌤의 꿀템 3가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나 진짜 이거 3가지는 진짜 내가 너무 잘 쓴다. 이거 요즘 잘 쓰는 거? 그죠, 요즘 진짜 잘 쓰는 거는 신상. 요거. 뭐죠? 입생로랑 이게 톤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화면에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고 컬러감 발색 이게 진짜 틀리더라고요. 화면에 잘 나온다. 네, 저는 이제 또 블러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다양하게 쓰니까 지금 갑자기 또 꼽으려니까 또 못 꼽겠어. 특히 색조 고르는 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많아요. 근데 보시니까 약간 디올 제품을 계속 손을 맞아요. 힙팬이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 약간 핑크톤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이긴 해요. 없으면 좀 불안한 제품? 디올 백스테이지 로지글로우 제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피부톤이 일단 하얀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진짜 많이 쓰는, 그리고 다른 제품이랑 그 위에 살짝 얹어서 섞어서 쓰기 또 너무 좋아서 무조건 템. 무조건 템 나왔어요. 무조건 템. 그리고 진짜 하나는 더 제 메이크업에 조금 글리터가 빠질 수 없잖아. 아이돌 메이크업인데 이거 출장 파우치 안에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 이렇게 다 제가 잘 쓰는 글리터 위주 제품들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이제 글리터 하나를 꽂자면은 다 뽑을 수가 없지. 힘들지만 근데 진짜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왜냐면은 블링글로우 이거는 무조건 진짜 필수거든요. 컬러 4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제가 글리터를 고르는 기준이 애교살 섀도우를 저는 좀 많이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고 리퀴드 글리터를 올릴 때 애교살 내가 섀도우 해놓은 것들이 벗겨지는 글리터들이 또 있거든요. 맞아. 그거는 절대 안 쓰고 살짝 얹었을 때 애교살 섀도우는 그대로 있고 글리터만 예쁘게 얹어지는 그런 글리터들만 조금 골라서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 이거 다 펼쳐보고 싶다.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겉템 한번 쓱 보실까요? 이런 템들을 이슬쌤은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블링글로우가 이슬쌤이 또 참여를 했던 제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면 샵 갈 때마다 쌤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슬쌤인 줄 몰랐어 나는 그때. 처음에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도 샵에서 이제 컨실러를 많이 쓰시니까. 컨실러 아티스트 분들이 컨실러를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이슬쌤인 줄 몰랐고 이슬쌤 나이 말해도 돼요? 네네네. 그니까 나보다 1살 동생이고 되게 이게 오래 하셔가지고 나는 동년배가 아니면 언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진짜 옛날부터 하셨잖아요. 맞아요. 한지 얼마 되셨죠 이게? 저 메이크업은? 이제 한 16, 11년 차입니다. 그니까 너무 신기해. 또 이제 썰풀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저번에 효진 씨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피부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피부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베이스 하는 방법은 사실 이마랑 눈까지만 파운데이션을 깔고 여기 밑에는 눈화장 끝나고 베이스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쌤들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시간도 저한테는 조금 절약되기도 하고 눈화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왜 분첩을 여기 새끼손가락에다가 끼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이나 열감이 좀 많으신 분들은 눈화장을 하는 동안 베이스 깔아놓은 것들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섀도우 가루들도 떨어지면은 지저분하게 어차피 이쪽에 막 섀도우 가루들 떨어지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눈화장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쨌든 피부가 사실 제일 오래 가야 되고 좀 탄탄하게 깔아져 있어야 되는데 눈화장 끝나고 하면은 더 깨끗하고 좀 탄탄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윤작. 맞아요. 연작. 나도 윤작인 줄 알았어. 연작. 전초 컨센트레이트라는 윤작 말고 연작. 나도 윤작인줄 윤작점이라. 그죠. 스킨케어 고르는 뭐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괜찮다 싶으면 그냥? 일단 사실 그냥 괜찮다 싶으면은 써보는데 안 꾸덕꾸덕한 거를 좀 좋아해요. 꾸덕꾸덕하면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할 때 때처럼 나오거든요. 맞아.
각질을 좀 진짜 좀 눌러주고 잠재워준다는 느낌으로 그 화장솜 스킨부터 이 로션을 좀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뭐 샵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연예인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약간 베이스에 더 신경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화면에 그게 바로 티가 나니까. 맞아요. 최근에 또 어떤 샵 받으러 갔는데 진짜 베이스 한 40분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0시간 지나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리고 또 사실 연예인분들은 저희가 출장을 같이 다니면서 수정을 봐주기는 하지만 계속 수정하면은 아티스트 분들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계속 닦아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눈화장보다 제일 안 무너져야 할 곳이 좀 피부인 것 같아요. 효진 씨 피부가 많이 건조해가지고 맞아. 일단 첫 번째 베이스 한 톤은 에스쁘아. 약간 좀 촉촉한 제형의 세이매트 그런 거랑 그리고 요거 비비크림이랑 좀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요거 에스쁘아를 저한테 써봤는데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저게 신상으로 들어왔길래 한번 그냥 얼굴에 펴 발라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서 낮잠 자고 저녁에 다시 봤는데 유분기가 하나도 안 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원래 낮잠 자고 나면은 맞아, 다 유분기 좀 올라오거든요. 많이 번들번들거리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무조건 출장템에 야 이거 써요? 야 에스쁘아 선생님 좋아하시겠다. 야 진짜로 아이돌 메이크업은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피부톤을 진짜 밝게 하거든요. 그 진짜 이유가 하얗게. 뭐예요? 왜냐면은 그냥 좀 밝은 피부도 조명이랑 그런 게 잘못 찍히면은 되게 까맣게 나오거든요? 아니 진짜로 한 19, 2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조명이나 플래시 터트리고 사진을 찍거나 무대 영상에 올리면은 진짜 23호, 25호처럼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진짜 조명 많아요. 받았는데요? 이게 왜 막 기사 사진 보면은 진짜 까무잡잡하게 나와서 원래 피부톤처럼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얗게 많이들 하시고 이슬쌤은 그럼 베이스 할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여기 눈썹이나 여기 미간 쪽이 되게 얼룩덜룩하거나 오. 붉은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좀 잘 잡는 거 같아요. 이쪽 라인. 오. 그리고 항상 여기 이쪽 중앙을 좀 많이 좀 밝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일반 샵을 다니는 편이거든요. 예약하기도 진짜 힘드니까 출장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서 머리를 그냥 받았거든요. 헤어쌤이랑. 근데 헤어쌤 되게 쿨하시거든요. 성격 되게 수더분하고 약간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니분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친언니.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웃겨가지고 어머 여기 자매들 뭐야 하면서 미용 쪽으로 뭐 하시냐 부모님 또 부모님이 또 미용 쪽으로 하신다 맞아요. 하시고 엄마가 그래서 처음에 김민경이 효진 씨 왔다면서 그런데 한 번만 오고 계속 김민경한테 머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편해가지고 편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도 효진 씨 못 보고 못 해봤는데 네가 뭔데 효진 씨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화보도 찍고 맞아요. 진짜 신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 쉐딩 스틱 런칭했을 때 잠깐 나오시면 나오셨거든요. 봤어. 제가 그거 캡처해가지고 진짜 개못생겼다면서 프라이머. 저 이거 진짜 스텝 맞아. 때부터 진짜 그럼 무조건 이 프라이머만 써요. 어반디케이 이게 또 눈화장 지속. 맞아요. 이게 제가 반반씩 또 써봤거든요. 야 보통 아니다. 아니 이거랑 네. 다른 프라이머 반반씩 써봤는데 이거 쓴 쪽만 그 크리즈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해. 이슬쌤은 무조건 해. 저는 좀 베이스 섀도우를 진짜 좀 많이 까는 편이거든요. 좀 하얗게. 그래서 여기 요즘 많이 쓰는 이 베이스 컬러인데 그냥 막 섞어요. 내가 쓰고 싶은 쌤도 이제 익숙해 막 섞었으니까. 베이스 톤을 조금 밝게 진짜 많이 까요. 음영 컬러보다 오히려 저는 베이스 섀도우를 진짜 많이 여러 번 터치해서 깔아주거든요. 왜요? 프라이머로 사실 유분기를 좀 잡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약간 파우더 처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깔아주기도 하고 베이스 섀도우를 좀 많이 깔아놔야지 내가 그 다음에 올릴 그런 음영 섀도우 컬러가 좀 더 맑게 올라가거든요. 고객님들이 하는 거 보면은 항상 놓치는 부분이 여기 점막 가까이 제일 아래 부분을 제대로 안 바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셨어요. 여기 제일 아래 쌍꺼풀 라인 제일 밑에 이게 점막 가까이 무조건 꼼꼼히 어떤 이제 음영 컬러든 베이스 컬러든 꼼꼼히 잘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자.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뭔가 되게 쨍한 형광빛이 많이 들어간 핑크 코랄을 썼으면은 요즘은 약간 좀 톤 다운된 약간 모브톤이 섞인 그런 핑크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홀리카에서 제가 항상 넣어 다니는 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거 2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저는 진짜 여러 번 터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객님들 보시면은 그냥 막 묻혀가지고 그냥 진짜 냅다 올려버리는데 절대 그러면은 안 되고 항상 연한 컬러부터 연하게 서서히 점점 더 진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발라야지 더 예쁘게 발색이 하나하나 잘 쌓아가야 되네요. 맞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 이것도 진짜 오래 쓰는 제품인데 뭐예요? 프로에잇청담의 이거 진짜 샌들 진짜 약간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점막을 이렇게 또 채우고. 점막은 얇게. 좀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이쪽이 이거를 좀 매력으로 약간 뭐 올려서 그리거나 이거를 좀 살려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좀 싸나워 보이는 느낌보다는 진짜 토끼상처럼 좀 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들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럴 때는 이 아이라인을 항상 여기 내 눈꼬리 끝까지 이렇게 좀 다 채워주셔야 돼요, 점막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올려도 뭔가 그냥 막 사나워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좀 그냥 글래머한 느낌으로 약간 고양이상처럼 그러니까 사나워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있을 때 눈꼬리 빼는 기술이 기깔나더라고요. 저번에 받아봤을 때 뭔가 그냥 이 눈꼬리 따라서 그냥 막 슝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나워 보이지 않게 끝까지 좀 내려주고 살짝 일자 느낌으로 좀 빼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다르다. 뭔가 눈이 더 좀 길어 보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 베이스하고 속눈썹 붙이고 풀메 한 거 보면은 그렇게 또 막 과하게 길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되게 진짜 신기해. 이거 진짜 이렇게 빼주셨어요. 신기하다.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풀어주는 포인트 섀도우 갈라파고스랑 갈라파고스, 홀리카홀리카, 투샷아메리카노. 라인으로 어느 정도 얇게 잡고 나서 이런 포인트 섀도우로 더 두껍게 올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눈이 안 답답해 보이거든요. 하나 더 꿀팁은 베이스 섀도우나 음영 섀도우를 깐 게 이 아이라인 길이보다 좀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아무리 라인을 길어도 자연스럽게 눈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주고 약간 좀 중간 톤으로 이 뒷부분만 내가 그린 이 아이라인 길이까지 자연스럽게 좀 더 길게 라인 길이만큼 더 섀도우를 빼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때 이지쌤한테 속눈썹 막 붙일 때 엄청 화려해가지고 와 진짜 화려하다 했는데 또 막상 붙이니까 또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아주 속눈썹을 또 기깔나게 붙여주셨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모르는 사람 없는 미샤 뭐예요? 노 리터치 마스카라. 투명 마스카라인데 투명 마스카라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제일 잘 모아주고 은근 선명하게 또렷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먼저 좀 발라주고 마무리 때 이제 블랙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좀 포인트 주는 편이거든요. 이걸 그냥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 속눈썹 내가 예쁘게 붙여놓은 거를 좀 정리해주는 이렇게만 해도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티 안 나는데.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 언더에 프라이머 먼저 좀 발라줄게요. 아까 발랐던. 물론 이 얘기 해도 되나? 이제 제가 레드벨벳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SM 콘서트를 갔는데 이제 라이즈니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괜히 부럽다. 안구 좀 주세요. 얼굴 막 시뻘개져가지고 헤어 선생님이 얼굴 왜 빨개지냐고 할 정도로 그 라이즈 친구들 그 비주얼이 상당하더만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 펜슬인데 애교살에 저희 같은 직업을 연예인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보통. 사실 정말 진짜 티 진짜 많이 안 내거든요. 다들. 그죠. 그래서 약간 티를 낸다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분들을 봤을 때 티를 안 낼 수가 없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 와. 저는 왜냐면 저의 취향의 그룹이라. 그럼 그 중에 누구? 원빈 씨? 아니요. 그러면요? 저는 소희. 약간 귀염귀염 스타일. 나 다 알아. 맞아. 다 알아. 근데 소희 씨가 제 원피. 오. 애교살은 아까 썼던 거 조금 섞어가지고
항상 이제 쌤들한테 나 진짜 옆에서 스태프라도 하고 있으면 안 되네. 대기실 청소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삼각존 채워줄 건데 네네네. 저는 약간 좀 대비되는 컬러를 섞어서 쓰는데 약간 눈두덩이랑 이것도 약간 핑크 그런 붉은 톤을 썼잖아요. 네. 약간 좀 조화롭게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붉은기 없는 이런 매트한 음영 컬러를 많이 이렇게 좀 섞어서 하거든요. 그럼 뭔가 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 오. 근데 뒤에를 또 너무 진한 컬러로 포인트 컬러로 채워버리면 오히려 눈이 이렇게 진짜 좀 닫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중간 톤 정도 언더 픽서인데 저는 이거를 항상 언더에만 발라주거든요. 왜요? 이게 위에도 발라봤는데 약간 하얘지기도 하고 이게 조금 무거워가지고 위에 바르고 마스카라나 속눈썹 붙이면 이게 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더 속눈썹은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진짜 인형 같고 예쁘잖아요. 언더 속눈썹이 좀 솟아서 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바르고 이거를 항상 내려줘요. 이게 좀 잘 내려가거든요. 진짜 디테일하시다. 저 언더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까요? 맞아. 아이도. 뭔가 저는 좀 언더 속눈썹을 붙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또 언더를 붙였습니다. 이쌤 제 얼굴 중에 어디 부분이 좀 힘들어요? 눈썹이 조금 어려워요.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약간 눈썹 모도 약간 조금 억센 편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맥 섀도우인데 눈썹이랑 애교 그림자랑 뭐 노즈랑 만능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붉은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눈썹 그릴 때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먼저 이 섀도우로 눈썹 틀을 잡고 계십니다. 틀 잡고 약간 유분기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뭔가 조명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눈썹인 것 같아요. 물론 블러셔랑 색감도 진짜 거의 한 반 정도는 날아가는데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는 있는데 화면에는 눈썹이 뒤에가 다 날아가거나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분기 좀 잘 잡아주고 섀도우로 약간 파우더 처리하듯이 좀 여러 번 해줘야지 좀 덜 지워지더라고요. 진짜 쌤 눈썹 그릴 때 제품을 한 6, 7개 사용하시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하나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컬러 같아 보여도 재질이나 약간 톤의 진짜 미세한 차이가 틀려가지고 일단 이 정도 눈화장을 끝내놓고 피부 화장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스킨로션 바르긴 했는데 지금 또 화장하는 동안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시 좀 해준다는 느낌으로. 항상 이제 고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베이스 할 때 이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빼면서 베이스를 해야지 좀 탄탄하고 유분이 좀 덜 올라오고 오래 간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말씀을. 이 파운데이션에도 그렇고 스킨로션에도 유분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시간 지나면서 더 유분이 뭉개지면서 안 예쁘게 무너지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빼면서 말이죠? 그래서 요즘 수분 스펀지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분 스펀지로 할 때 이렇게 한 면만 쓰지 말고 이렇게 한 톤을 깔 때 이렇게 한 면으로 써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묻어있는 쪽으로 마무리를 조금 더 꾹꾹 눌러주면서 이 유분기를 빼주는 거예요. 맞네요. 제가 사실 진짜 스텝 때부터 제가 베이스 해주면 진짜 오래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물론 오래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베이스가 지속력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한 면으로 다 꼼꼼히 두드려주고 마무리로 안 묻어있는 쪽으로 두드려주면은 불필요한 유분기는 빠지면서 이 파운데이션의 얇은 망만 살짝 뽀송뽀송하게 얹어지거든요. 이거 완전 꿀팁 그 자체다. 그래서 막 스펀지를 누가 기깔나게 돌린다고 막 이렇게 진짜 돌리면서 베이스해요. 이렇게 묻어있는 면, 이렇게 안 묻어있는 면, 다시 이렇게 묻어있는 면. 와 마술! 진짜 이렇게 마술 그 자체? 이렇게 돌리면서 맞아, 퍼프 3면을 알차게. 진짜로. 왜냐면은 샵에서는 베이스를 여러 겹 이렇게 레이어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얇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어야지 깨끗하고 탄탄하고 커버력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분기를 이렇게 좀 빼면서 진짜 알짜배기들만 피부에 올려놔야 돼요. 오늘 아주 꿀팁 대잔치입니다, 여러분. 첫 베이스는 진짜 얇게 깔아주시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썼던 요 비비랑 리퀴드 컨실러랑 섞어가지고 좀 더 커버력 있게 베이스 해줄게요.
리퀴드 컨실러는 클리오과 란제리. 그래도 베이스는 로드샵 거 많이 쓰시네요. 네, 진짜로. 요즘 너무 잘 나와가지고. 로드샵 선생님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2차 베이스 해줄 때는 저는 이 외곽 위주보다 여기 중앙 위주로 깔고 남아있는 여분으로 외곽을 발라주거든요. 어차피 외곽은 쉐딩도 들어가고 좀 덜 밝아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하이라이터 부분, 얼굴에 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밝은 컬러를 중앙 위주로 깔아주면 돼요. 이게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같은 톤의 컨실러라고 해도 위에 한 겹 더 얹어주면 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막 다 까는 것보다는 약간 윤곽 조금 살리면서 밝아야 되는 부분에는 좀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자 베이스 해주면서 좀 더 꼼꼼하게 베이스 해주시면 돼요. 이제 컨실러랑 같이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해줄게요. 좀 붉은 트러블은 약간 저는 잿빛이 섞인 컨실러를 섞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너무 밝은 것보다 살짝 발랐던 파운데이션보다 진짜 반에 반 톤 어두운 컬러로 커버 스팟 있는 부분에 얹어두고 살짝 말라도 괜찮아요. 마르면 오히려 지속력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전 항상 이렇게 할 때 얼룩이 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펴발라줘야 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붓자국 나도 상관없거든요. 붓자국 나도 아까 발랐던 스펀지에 묻어있는 이 파운데이션 양으로 그 위를 살살 해주면은 붉은기라든지 그런 스팟이 커버되거든요. 저는 진짜 베이스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품력을 아예 믿고 그냥 막 바르던가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 올 스킬. 맞아요. 스킬 하나로 그냥 너무 파운데이션이랑 리퀴드 컨실러로만 계속 이 붉은기를 가리려고 하면은 두꺼워지고 진짜 안 예쁘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80%까지만 이 피부 얼룩덜룩한 이 톤만 조금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체 타입의 하드한 컨실러를 이용해가지고 또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지 피부 화장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뭐죠? 에스쁘아. 메이크업 포에버 가루 타입 파우더랑 섞어가지고 저는 피부를 다 해놓고 눈화장을 다시 한번 보거든요. 또 마무리 끝난 게 아니다. 네.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타로 리더라는 컬러인데 좀 더 핑크빛이 많이 도는 이 컬러를 쌤은 진짜 막 확 뭔가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 진짜 모브톤 느낌의 핑크를. 요즘 또 트렌드가 너무 쨍한 형광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보다는 약간 좀 톤 다운데 그런 게 좀 트렌드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 터치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또 깊이감이 진짜 틀려지거든요. 이거는 로얄 랑데뷰라는 컬러인데 이것도 좀 모브톤인데 이 오메가 컬러랑 섞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펄인데 펜맥그라스라고 이것도 해외에서 산 건데 여기 게 이 펄 섀도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컬러감도 너무 이쁘고 바세린 광이라고 하는데 이 펄 입자의 반사빛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것도 무대에서 진짜 많이 썼는데 하나만 깔아도 눈이 되게 촤르르해지거든요. 눈두덩이 올리면은 이게 또 조명에 따라 진짜 틀린데 보여. 이거 화면에는 담을 수 없는. 이게 조명에 따라 진짜 이 반사빛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른데 진짜 예쁘거든요. 고급광. 이렇게 하고 전 항상 이 마무리로 라이너가 흐릿해졌잖아요. 섀도우 제가 더 빠르니까. 저는 이제 코 쉐딩이나 이런 윤곽 쉐딩은 항상 붉은기 없는 걸로 쓰거든요. 그래야 진짜 좀 그림자처럼 유명해져가지고. 인스타 피드에 이거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이거 제가 진짜 잘 쓰는 건데 그리고 붉은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항상 좋아요 클릭. 네, 블러셔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세 개를 섞어서 써볼게요. 이 핑크 컬러랑 섞어서 색감을 올려주고 엄청 흰기가 도는 이런 핑크 컬러 있잖아요. 얼룩덜룩한 거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위에 싹 올려주면 좀 더 약간 뭔가 더 정리되는 느낌? 맞아요. 그다음에 쉐딩으로 베이스 예쁘게 해놨으니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톡톡 두드리듯이 목이랑 여기 턱 경계 사이를 해주고 남아있는 여분으로 약간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여기가 좀 그림자지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쉐딩까지 해주고 쉐딩하고 블러셔 하면은 또 커버해놓은 게 좀 벗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좀 작은 브러쉬로 또 커버를 해주는 거. 이제 입술. 근데 샌디도 진짜 대단한 게 저는 제 화장만 해도 이거 기가 빨리거든요. 근데 샌디들이 여러 명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매일. 집중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3명, 5명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진이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할 때는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쉐딩 같은 컬러로 한 번 더 그 위에 그림자처럼 쉐딩처럼 좀 잡아줄게요. 입술이 조금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 네. 약간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한 분들은 약간 이런 살구? 약간 살몬 컬러로 좀 죽여주면은 그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지워지고 좋아가지고 썼는데 이거 메이블린 건데 약간 모브 이런 로즈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만 섀도우가 쨍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또 항상 하는 작업이 있는데 뭔가 입술 라인이 뭔가 동동 뜨면은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까 로얄 랑데뷰 컬러로 입술 테두리를 살짝 섀도우로 좀 더 자연스럽게 오버립 되면서 사진에 입술이 좀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또 립 펜슬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가 좀 봐요. 눌러주는 느낌? 항상 립을 바르면은 블러셔가 좀 옅어 보이거든요. 맞아. 약간 따뜻한 핑크 컬러인데 이게 기사 사진에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기사 사진 잘 나오는 블러셔. 오. 이거 안시 브러쉬인데 이것도 산지 진짜 오래된 건데 이게 약간 뾰족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 섀도우를 안 벗겨지게 잘 발라주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이게 진짜 내 눈에 가끔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대체로 약간 이런 얇은 거를 쓰긴 하는데 이런 거를 써보니까 애교살 이렇게 바를 때 약간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요 글리터 알맹이만 위에 쏙쏙쏙쏙 발라주니까 좋아. 나 이거 사야겠다. 약간 영업 엄청 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이거 블링글로우. 맞아요. 블링글로우. 이제 쌤 글리터. 이렇게 얇게 해주고 아직 덜 끝났다. 덜 끝났다. 1차 글리터. 속눈썹 액을. 네, 이런 거 파츠나 큐빅 같은 거 붙일 때 3-4개 정도. 네, 어차피 이미 여기 글리터 막 바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시한 립을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매트한 거를 안 지워지게 지속력 좋게 깔아놓고 글로시한 걸 쓰고 싶을 때 이런 투명 글로스 바르거든요? 위에 투명 글로스를 이렇게 바르는데 내가 예쁘게 발라놓은 립이 지워지거나 비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립 제형을 바르더라도 그 위에 싹 올리면은 안 벗겨지는데 위에 진짜 예쁘게 또 사야 돼. 뭐해? 또 사야 돼. 또 사야 돼. 이거 진짜 괜찮다. 와. 그리고 이제 마무리 파우더 한 번 더 좀 잡아주면은 나도 이거 딱 보잖아요. 집에서 따라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안 되더라고요, 쌤이. 그러면은 끝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감사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머리까지. 네, 머리까지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